이유는 찾았어요? 담화 가치를 통해서? 네, 수강하는 도중에 찾았고 후에 끝나고 매출 성장에 급격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한다 그랬죠? 네, 지금 저번 달에 한 1억 3천 정도 매출했습니다. 6개월 만에 1억이 올라온 거네. 엄청 잘하시네. 네, 제가 왜 안 되는지를 대표님의 담화없이 듣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근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저도 궁금하네. 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공룡입니다. 오늘은 초보도 할 수 있다 2탄 또 다른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대표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온라인 사업 한 지 1년 정도 된 우기 다마고치 수강생 김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 2명의 아빠로서 좀 더 아이들과 저희 가족이 좀 더 좋은 삶을 살고자 여러 가지 길을 찾다 온라인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직업을 옮기셨어요? 대기업에서 따는 걸.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이렇게 온라인 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잡으신 분들이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게 됐냐. 맨 처음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주식을 했었는데 코로나 시절 때 그때 주식을 굉장히 1년 동안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돈을 잃었었고 근데 그때 경제 공부를 제가 책을 1년에 거의 한 200권 이상의 책을 읽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영이나 경제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제가 삶을 계속 영위해 갔을 때는 변하는 것이 제 삶에 크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찾는 과정들을 한 2년 정도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저의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서 가치를 창출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 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배 가야지 훌륭한 책이 나오듯이 이게 어찌 보면요 대표님 인생에서 실패가 기회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순탄했다고 하면 주식에 돈을 벌었다고 하면 이런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운명같이 다가오셨네. 막상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고 나니까 온라인 사업을 하고 나니까 사실 이게 되게 하루하루가 되게 힘들고 잠을 줄여가면서 거의 1년 반 일하는 시간이 지냈는데 지금도 사실 너무 재밌고 떨립니다. 이게 할 때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고 제가 무언가를 실행하고 제가 이것을 했을 때 성취가 나오고 또 이걸 또 피드백하고 다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이 하루하루가 저는 지금 사실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최고네. 사업의 끝판왕은요 사업이 재밌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만큼 빨리 성장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 과정을 하나를 넘기는 그 희열감 같은 거 있거든. 또 알아가는 재미들. 근데 대다수 분들은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돈을 벌려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월 한 100만 원 벌고 싶다. 500만 원 벌고 싶다. 또는 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다양한 생각을 갖고 시작하시거든요. 그런 생각 갖고 시작하셔도 좀 재미있게 하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미있게. 저 만나기 전에 그러면 강의를 들으셨겠네요, 대표님은. 네, 한 2개 정도. 그래도 2개 듣고 저한테 오면 빨리 오신 거예요. 보통 헤매다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것저것 다 들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2개 듣고 3개째 강의를 듣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주식으로 돈도 날렸는데. 일단 2개 정도 강의를 듣고 처음에 위탁으로 한 5천 정도 마케팅 강의를 듣고 한 3천 정도 매출을 냈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근데 제가 매출을 내면서도 되게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때는. 그 이유가 제가 매출이 나는데 왜 나는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열심히 했더니 됐는데 했더니 된 것뿐이었고 그래서 찾다가 대표님의 여러 영상들을 보니까 제가 조금 고민했던 포인트들을 이제 찝어주시는 걸 보고 그때 한번 대표님 무료 강의를 한번 왔었습니다. 네, 무료 강의를 듣고 매출은 성장하고 있지만 왜 불안한 마음이 드는지를 그때 깨닫고 돌아가는 길을 바로 다마고치를 신청해서 오기를 듣게 됐습니다. 네. 이유는 찾았어요? 담화 가치를 통해서? 네. 수강하는 도중에 찾았고 후에 끝나고 매출 성장에 급격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한다고 그랬죠? 네, 지금 저번 달에 한 1억 3천 정도 매출했습니다. 6개월 만에 1억이 올라온 거네. 엄청 잘하시네. 네, 제가 왜 안 되는지를 대표님의 담화없이 듣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근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저도 궁금하네.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잘 되는데 잘 되는 이유를 모르고 그냥 소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가 이제 제품의 뭐 소고점을 본다던가 경쟁사. 예, 그리고 처음 제가 다마고치 그 듣기 전에 무료 강의를 왔을 때 그때 제가 머리를 맞은 게 대표님이 저희의 직업을 정의해 주실 때 저희 직업은 셀러가 아니라 경쟁사와 경쟁하는 직업입니다 라고 저희한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그때 제가 한번 좀 세게 맞은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 뭐 경쟁이라는 거 싸움질한다, 뭐 뺏어온다, 뺏긴다 그런 문제를 차원을 떠나서 저분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저분보다 내가 더 좋은 걸 소싱해야 되겠다. 경쟁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쟁을 대표님처럼 좀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즐기는데 싸움질하면서 즐기면 그게 즐겨지는 게 아니거든. 내가 물건 스스로 찾아가고 그다음에 내 스스로 상에 올리고 그런 일을 하면은 재밌어져요. 또 일단은 매출이 높으면 주문서가 많으니까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하고 아침에 노트북 열었을 때 제가 영상을 좀 찍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이제는요. 그래서 영상을 좀 보셨겠죠. 그중에 꼭 하나만 우리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이 하나만은 꼭 좀 얘기해주고 싶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또 지금은 월 매출이 1억 3천이나 됐으니까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다 하는 얘기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영상 중에 제가 계속 뇌리에 남아있는 게 마우스로만 소싱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분석하려고 그랬고 경쟁 강도를 많이 보려고 했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신뢰도를 갖고 소싱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품의 소고점을 먼저 파악하고 그 소고점들이 들어간 제품들을 찾아서 소싱하는 영상, 그게 저는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참고로 데이터를 저만큼 신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보는 기준이나 따는 그 데이터를 따는 데서 찾는 거죠. 데이터를 안 보고는 절대 사업 하면 안 돼요. 감으로 생각하면 바로 폭망이에요. 바로 망합니다. 데이터를 보는데 경쟁 강도나 조회수가 아닌 다른 데서 데이터를 보는 거죠. 다른 데서 소비자를 보는 거죠. 데이터도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끝은 소비자를 봅니다. 소비자. 눈에 들어오나요? 눈에 들어오면은 조금 자신감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썸네일이나 이제 키워드들의 소고점들을 같이 연관 키워드들을 통해서 제품 이제 각 카테고리마다 이제 될 것 같은 상품들은 조금 들어오는데 현재 이제 자금이 막혀서 될 상품은 너무 많은데 지금 가져오고 싶은데 지금 현재 지금 약간 멈춘 상태입니다.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렇게 1억 3천을 팔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본력만 있으면 3억 5억도 합니다. 자본력 플러스 노동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직원 또 동료 지금까지 깨우침이 있다고 하니까 실력에서 5억을 팔 수는 있는데 여건이 안 받쳐주는 것 뿐이죠.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여건이 받쳐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저도 그렇지만 항상 세상이 바뀌니까 오늘 알았던 게 내일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항상 공부하면서 돈이 없으면 또 계획을 세우면 되고 지금 매출을 높으신 분들도요 한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 고비를 꼭 겪었어요. 누군가는 다 넘어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실력으로 마진 있게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다. 내 자본금의 끝만큼. 그게 지금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사모님이 이 사업할 때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 상당히 처음에 불안정적인 직업처럼 보일 텐데 매출이 없으면. 와이프가 처음에 할 때에는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고요. 근데 제가 공격적으로 제품을 소싱하고 지금도 저는 나오는 금액의 일정 금액만 거의 최소한의 금액만 제가 사용하고 대부분의 자금을 다 사업적으로 재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이프의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제 첫 번째 이제 가치관이나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가족이기 때문에 와이프의 말을 잘 듣고 안정적으로 좀 더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면서 자금을 쌓아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다마고치 수업 듣기 전에 한 50개 정도 등록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한 20개 정도 품목으로 제가 한 3천 정도 매출을 했었습니다. 이 수업 듣고 한 6개월 정도 동안 똑같이 50개를 등록을 했고요. 근데 그거 갖고 1억 매출. 주력은 지금 제가 한 100개 등록하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20개 정도고 실제 주력은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텐데. 네,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선 15개 품목에 대해서 제 자본금 투입 대비 수익이 나오는 마진 구조로 우선순위를 먼저 삼고 네, 거기서 어느 정도 자금 회전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은 남겨가면서 지금은 이제 시간과 자본을 잡아먹는 애들은 줄여가고 있고요. 남아있는 애들은 지금 관리하시는 분을 한 분 뽑아서 그분에게 대부분을 위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밸런스를 아주 잘 잡고 있다.
그 제가 얘기했지만 내년에 사업자의 제조 넣고 네. 또 법인 확장하고 네. 그다음에 또 재무제표 네. 비교식 재무제표 잘 그 관리하시고 잘 관리 안 되는 게 매출 잘 유지하고 마진 있게 파는 게 비교식 재무제표를 잘 관리하는 거죠. 지금 루틴대로 품목을 너무 많이 늘리지도 말고 그러면 내년은 한 3억 목표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그 품목을 보는 기준이 좀 바뀌지 않았나 네.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매출이 높아지면서 키워드를 어디로 좀 전환하고 있나. 경쟁자들이 좀 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장에서 좀 제품의 특이점이 있어서 전환율이 높을 것 같은 상품 위주로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자금 틈새 시장에서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지금은 우선 큰 시장을 노리고 그 다음에 조금은 진입 장벽이 있는 상품을 토대로 물류 시스템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좀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아예 진입 장벽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처음부터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상위의 포지션이 좀 어떻게든 빠르게 올라가서 그 포지션을 유지했을 때 매출 파이가 좀 큰 시장들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 하기 어려우니까 네. 한번 대표님처럼 열심히 몇십 품목을 팔아보는 것도 좋다. 적자가 나지 않고 어떤 바운드,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가 사실 이제 이기분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이래저래 대표님은 기수가 몇 개인데? 저 5기입니다. 우리도 이기로 막 이제 섞이기 시작한다니까 이제 기수가. 이게 대표님. 근데 잠깐만 대표님 지금 얼마에? 저번 달에 3억 좀 넘게 하시고 이번 겨울 상품으로 4억 목표하신다 했었습니다. 4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5억 할 것 같아요. 네. 김 대표는 원체 똑똑하고 내가 김 대표는 잠깐 칭찬하자면 네. 내가 했는데 나보다 더 빨리 알아듣는 사람은 내가 몇 명 본 적이 없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사실 저는 한 품목에서 잘 풀리는 상품으로 한 가지의 매출 파일을 키우는 것도 처음에 몰랐고 이 사실 대표님 만나기 전에 몰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도전하고 있었던 거고 일부러 저는 그래서 카테고리를 겹치는 게 지금 거의 없어요. 다양한 카테고리를 다 일부러 하고 있었고 대표님 수업을 듣고 이제 이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한 품목으로 저는 이제 5천 1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그때 알았어요. 저는 네, 저는 사실 그때 전까지는 한 품목으로 한 3천 정도 한 게 있었지만 아니야 1억 하는 분들도 많아. 김 대표도 1억, 2억 할 걸 한. 네, 이제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안 지 한 두세 달 됐고 그렇게 해서 한 품목으로 1억, 2억을 할 수 있는 품목들로 저도 도전을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아직 시장에 대해서 생산자 입장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한 품목으로 그렇게 팔아버리면 다른 상품이나 다른 카테고리를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가장 절차있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사업을 20년, 30년 한다 가정하에 근데 지금 한 품목으로 그렇게 가버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경험치를 잃을 것 같은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기준이 몇 개 있어 자본력을 갖고 있는 걸 봐야 되거든. 한 품목으로 1억 파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지금 수업 들은 네.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한 품목으로 1억 팔면은 마진은 줄어들어요, 상대적으로. 한 품목으로 1억 팔아서 1,000만 원 벌래, 두 품목으로 한 품목으로 5천만 원 팔아서 마진 20%에서 1,000만 원 벌래. 네. 한 품목으로 1,000만 원 벌래, 두 품목으로 2천만 원 벌래. 그런 문제가 쌓이는 거. 왜 그러냐면 광고비를 조절 안 되거나 내가 억지로 매출을 누를 수 있는 게 최고의 실력이거든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실력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현재 시점에서는요 한 품목이 오래 나면 안 된다. 지금 품목에서요 쳐내고요 새로운 물건 갖고 와서 걔가 5천 1억 매출의 목표가 아닌 자연적으로 성장하면서 5천 1억은 유지하지고 그냥 내가 일부러 1억을 팔 필요는 없다. 저는 지금 네. 두 품목보다는 네. 대표님 여러 품목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봅니다. 그래서 매출이 원래 매출이 10억 있는 분들이 네. 한 품목이 2억 파는 건 괜찮다니까요. 근데 자본금이 1억 있는 분이 한 품목이 1억 파는 건 저는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진 구조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상당히 그 변수도 많이 생기고요. 또 뺏기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나락을 가면 다시 정상화시키는데도 어려우니까 뭐 한 1,002, 1, 2, 3, 4, 5 이렇게 좀 포진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매출이 그렇게 포진돼 가지고 지금은 자본이 한계가 다다랐으니까 같은 자본 갖고는 충분히 팔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마진 포지션은 당분간은 약간 더 높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대표님 참 이렇게 좋은 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걸 저 좋아합니다. 누가 이랬으니까 이랬더라. 그건 남의 얘기잖아요. 내 여건에 맞게 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빌딩을 지려면 바닥이 견고해야 되잖아요. 바닥에 두께만큼 높은 빌딩이 올라가듯이 어느 때는 바닥을 탄탄하게 다지면 멀지 않아
이게 10년이 아니고 1, 2년 어느 때는 아마 가장 높은 빌딩을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보다. 지금의 다른 분들은 얼마 파는데 나 얼마 판다 비교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집안을 탄탄히 세우면 가장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다. 집안이 커야지 높은 빌딩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대로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품목도 또 약간 품목도 너무 분산되면 좋지가 않아요. 네, 전문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제조하다 보면은 약간 소싱하다 보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카테고리 약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소싱을 저한테 배우셨다면 카테고리 구분은 없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건 때문에 줄이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탄탄한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오늘 1년은 벌 수 있지만 10년을 버는 회사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0년을 벌고 또 20년을 버티고 30년을 유지하는 회사를 목표로 삼는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하다 망하면 어디 갖고 또 낯선 곳 가갖고 몇 년을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걸었던 거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을 뒤졌으면 죽을 때까지 여기서 탄탄한 회사를 유지하면 좋겠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매출을 많이 부러워할 텐데 매출 1억 3천 올려놓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지금도 이제 저는 사실 시작 단계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고 저는 지금 현재 그냥 제품들을 알아가고 이것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상품의 소고점을 분석하고 경쟁사들과 분석해서 이 제품 하나하나를 이제 쌓아가는 사실 재미를 저는 느끼고 있는 단계라서 여기서 만족하고 이런 거는 뭐 전혀. 그리고 저는 너무 지금 제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지금도 계속 배우고 싶고 대표님한테 계속 자꾸 무료강의도 오고 그래요. 계속 대표님한테 연락을 하는 이유도 계속 제가 매출이 성장할 때마다 제가 배우고 또 깨닫고 느끼는 바가 계속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끊이지 않고 성장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게 100만 원 더 번다고 해서 윤택해질 수는 있지. 야, 누구한테 월 100만 원이 엄청 큰 가치예요. 100만 원이 뭐 적다 많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아마 그지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100만 원의 가치를 안다니까요. 50만 원, 100만 원이 없어서 사업 시작한 사람이라 그런데 100만 원 벌려고 사업한 것도 아니고 그냥 꿈을 위해서요. 그냥 하세요. 그리고 또 말해서 자꾸 꿈이 나와야지 이게 현실이 된다니까. 가끔가다는. 그렇지 않아? 억누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1억 3천에 멋지지 말고 지금 루틴대로 사업을 재미나게 꾸미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뭐 너무 많은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하지만 대표님 느낀 한 줄 평 같은 게 있다면. 이 온라인 사업이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저도 그렇고 같이 시작했던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뭐 열정을 갖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이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많고 매출의 성장에 더디게 오르시는 분도 많아서 상황과 여건과 이제 갖고 있는 기질적 성향들, 자본금까지 모든 게 다 맞아 들어가야 이제 성장의 기로를 갈 수 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누구나 열정을 갖고 임하고 올바른 롤 모델, 선생님이나 이제 대표님 같은 분들을 만나고 올바른 방향성과 갖고 꾸준하게 행한다면 그 임계점은 누구나 통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많아져서 같이 이 좀 약간 외로운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처럼 공생할 줄 아셔야죠. 그리고 또 시장 크니까 내 꿈을 담을 그릇은 내 다 담아도 많이 남는다. 그런 생각하시고 우리 기수분들이나 또는 그 동기분들이랑 내 정보도 교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교류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또 그분들이 좋은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스스로 얘기도 해주고 또 조언도 듣고 그러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 시장은 너무 크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고 얼굴이 나오면 안 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솔직하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영상을 듣는 누구한테는 대표의 마음이 참 도움이 되고 누구한테는 인생의 갈림길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주 개별적으로 만나 뵙는 걸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